몽골의 서정, 무신 정권의 등장. 천하사회의 중심 중원의 황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무신 정권의 등장으로 고려 황실의 권위가 실추되며 농락당하고 황제가 피살당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무신 정변. 1170년 8월 고려 개경의 황궁 안팎에서는 무신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문신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다. 이어서 18대 의종을 거제도로 유배 보내고 명종을 옹립했다. 이것이 정중부가 주도한 무신의 난이다. 이때부터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은 24대 원종 때인 1270년까지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을 이어간다. 100년간의 무신 정권이 천하의 중원 왕조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무신 정변의 요약. 우선 무신 정권의 계보와 연표를 정리해보고 몽골이 등장하는 시기를 대조시켜 어떠한 역사가 조작 삽입된 것인지 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신 정권의 집권자. 1대 이의방, 2대 정중부, 3대 경대승, 4대 이의민, 5대 최충원. 1202년 징기스칸 소하침공 시작. 1207년 소하정벌. 1207년 소하는 몽골의 명을 받아 금과 전쟁 시작. 1214년 몽골군의 공격으로 금나라 수도 천도. 6대 최우. 1226년 소하는 징기스칸의 서정창과 거부로 1227년 몽골군에게 멸망. 1234년 금나라는 몽골과 남송의 연합공격에 황제가 자살하며 금나라는 멸망합니다. 7대 제항, 8대 최의. 유경 1258년, 1266년 2년 무신정권기 유일한 문인 실권자. 일반적으로 문인이기에 무신정권 계보에서 빠진다. 9대 김준, 10대 이면. 원종은 126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왕위에 등극했지만 몽골의 압력으로 폐위되었다. 11대 임묘무. 현재의 주작된 역사에서는 몽골이 고려에 등장하는 시기는 1222년으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의 집권기에 몽골이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몽골이 처음 서적을 시작한 것은 최충원의 집권 시기인 1202년 소하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몽골이 침공한 소하의 정체를 밝히면 몽골이 언제 실질적으로 고려를 침공했는지 시기를 알 수 있으니 역사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몽골 서정의 정체. 중원에서 무신 정권의 등장은 고려태조 왕건의 장남 해종의 후손이 유럽 전체를 관할한 수도 이스탄불에 위치한 신선 로마 제국의 황실에 긴급히 전해졌을 것이며 이곳에서 왜 마르코 폴로가 교황청의 시임장을 가지고 몽골이 머무르고 있었던 고려인 동방을 방문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였으며 북해의 정치 세력 몽골이 바로 고려태조 왕건의 차남 정종의 후손이 황실로 있었던 아라사 제국으로 이들이 바로 몽골입니다. 중원 중주의 고려 황실이 무신정변으로 황제의 권위가 추락되고 또한 피살까지 당하는 사건이 모두 아라사 제국에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아라사 제국의 황실이 천주의 허가를 받고 중원인 무신정권을 제압하고자 출정한 것이 바로 몽골 서정의 비화입니다. 자, 이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역사 속에서 소수의 정예 군대로 전 세계를 제패한 유일한 역사가 몽골로,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몽골의 서정을 살펴보면 무엇이 조작이고 무엇이 또한 실제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몽골 서정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몽골 서정의 시작. 1202년 소하 탕구투 징기스칸의 침략을 6번 받는다. 1207년 소하 멸망. 소하는 몽골의 명을 받고 금과 전쟁 시작. 1211년 소하 이준욱이 반역해서 왕을 퇴위시킴. 1214년 몽골의 공격으로 금나라 수도 천도, 북경에서 개방으로. 1219년 제1차 서정 시작. 소요 나이만 호라즘 인도 북부까지 공격. 1222년 몽골의 고려 침공 시작. 소하 탕구투. 1202년 징기스칸이 소하를 침공하면서 드디어 몽골의 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몽골이 침공한 소하의 정체를 밝혀보고 이들의 진위를 가려봅시다. 우선 몽골과 소하의 전쟁사를 살펴봅시다. 소하 또는 민약은 1032년에서 1227년까지
중국 북서부의 감석성 섬서성에 위치했던 티베트계 탕구토족의 왕조이다. 왕성은 이씨이다. 전성기에는 북으로는 고비사막, 남으로는 난주, 동으로는 황호, 서로는 옥물에 이르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소하는 탕구투 유목민들이 감석성 알라샨 오르도스에 세운 나라이다. 탕구투인들은 티베트 종족에 속했으며 국교는 불교였고 중국의 영향으로 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며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 소하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소하의 다른 이름이 당구투로 당구투는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중국 북서쪽의 사천성 북부, 청해성의 북부, 감석성 등에 존재했었던 티베트의 분파라고 합니다. 당구투, 소하를 당구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당구투, 현 역사에서는 고비사막 이동, 내몽골 남부, 섬서서부, 청해성 북부 지방을 포함한 감석성 주변 지역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 진한, 동한, 당항, 돈항, 당월, 탕구로 혹은 당구로, 은나라에서는 상제님, 하나님, 불철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이 탕구투를 부르는 말들이 소위 중국인이 부르는 말로 하서 혹은 소하라고 나오고 몽골인들이 부르는 말 카신이 나옵니다. 자, 상계에서 탕구투를 진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안이라고 합니다. 탕구투는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 역사에서 몽골이 경주를 공격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아니, 경주가 어디 있었길래 몽골이 경주부터 공격했을까요? 오르도스, 티베트. 티베트는 터벅트인 순수한 우리말이며 오르도스란 흉노가 본고지로 삼았던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의 박토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알토 알탄으로 이곳의 영웅들이 모두 알인 난생신나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곳 알토를 알알랄이라고 했으며 이곳에 흐른 강이 알알 아무르 아르야르인 압록강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이 요화 장강, 양자강, 브리소 박스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황하입니다. 대고려의 관중과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를 장악한 모신 세력들을 소하인 탕구투라고 조작해서 별도의 세력으로 만들어 이들의 신강 또는 중앙아시아에 이입시켰던 것입니다. 서하와 셀주크, 트루크. 서하와 동시대의 중앙아시아와 소아시아에는 셀주크 트루크가 등장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원본인 고려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이들이 있었던 곳에 소하의 역사를 각색해서 형 중앙아시아에 조작 이입시킨 것이 바로 셀주크 트루크입니다. 서하와 셀주크 트루크는 동일한 세력으로 서하는 현 차이나 대륙에, 셀주크 트루크는 현 중앙아시아에 각각 분리해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몽골의 제1차 서정. 금나라가 고려이며 송나라라고 했습니다. 서하와 금나라 침공은 현재의 차이나 역사를 채우는 용도로 쓰였고, 자, 이제는 동시대의 중앙아시아 역사를 채우러 몽골이 출동합니다. 이곳이 바로 몽골의 서정입니다. 1219년 징기스칸은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서정길에 올랐다. 징기스칸이 제1차 서정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였다. 일찍이 요 나라가 멸망할 무렵 그의 일족이었던 야율 대석이 서역으로 도망가 서열을 세웠다. 징기스칸과 싸우다가 패전한 나이만부의 잔당들이 그곳에 침입해 요의 왕위를 찬탈하고 징기스칸과의 복수전을 기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에 징기스칸은 중국의 공략은 다른 사람에게 이름하고 친히 서정길에 올랐다. 징기스칸이 거느리는 몽골군은 일격의 나이만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여 소요의 옛 땅을 평정하고 다음으로 아시아 일대를 호령하던 터키계의 호라즘 왕국을 공략하였다. 이번 싸움에는 징기스칸의 아들 주치와 자카타이 오고타이 등이 종군하였다. 그들은 부강을 자랑하던 터키스탄의 여러 고을을 일거에 함락하고 호라즘 왕을 폐사시키는 한편 그의 왕자를 추격하여 인도 북부까지 유린하는 정가를 올렸다. 요 나라, 거란인 키타이의 요 나라가 바로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와 거란 전쟁을 열심히 애국자인 양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진정 애국자인 것 같지만 당신들은 진정한 역사를 왜곡한 니은들의 지지자들일 뿐입니다. 고려가 거란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할까요?
화레즘 제국은 아무다리아강 하류 유역 지금의 히바에 있었던 트르키계 국가이다. 아라비아인은 화리즘이라고 불렀다. 동방견문록에서 마르코 폴로가 여행하는 화레즘인 화림 지방에서 세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가 야치, 둘째가 카라잔, 화림, 셋째가 차르단단입니다. 우리의 압록강을 아르야린 아모리인 압록강이라고도 부릅니다. 화레즘인 화림의 야치인 압수가 바로 압록강이며, 화레즘은 과연 우리의 지명 어디였을까요? 화레즘인 화림이란 화주에 있는 숲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스남의 함경도 영웅대도보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이 박평쌍성 화주 당문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화주로 이곳이 화레즘인 희박항구이었던 것입니다. 함경도 영흥은 또한 조선의 공국자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관중의 박토로 상계에서 서하인 당구트가 처음 공국된 곳이 오르도스라고 했습니다. 이곳 화레즘인 화림의 영웅이 바로 알토 알탄인 오르도스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경주의 서하가 건국된 오르도스가 중앙아시아의 화레즘입니다. 이제 역사 조작의 패턴을 이해하셨는지요? 몽골이 1202년 처음 고려의 경주를 침공한 사실을 현 차이나 북부의 서하인 당구트 침공으로 조작하며 차이나의 금나라의 역사 조작 이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조작된 금나라와 서하가 전쟁을 벌이도록 조작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채우기 위해 1219년 우즈베키스탄의 화레즘 침공으로 조작하는 데 이를 어쩝니까? 경주가 서하이고 탕구투가 건국된 오르도스가 중앙아시아의 화레즘인 화림입니다. 나머지 지명들에 대한 모든 비밀들은 본문과 제본에서 밝혀드립니다.